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3강의 논리회로 중에서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서 여러분 본 교재에서 논리회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조합 논리회로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임의의 시간에서의 출력이 이전에 입력된 것과 관계없이 현재의 입력 조합 또는 현재의 0 또는 1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논리 회로다. 그러니까 이전의 거에 그 관계없이 현재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조합 논리 회로라면, 순서 논리 회로는 외부로부터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는 조합 논리 회로보다는 순서 논리 회로가 여러분 정부처리 기사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1번 문제부터 일단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그 조합 논리 회로 중에서 반가산기에 대한 문제고요. 자, 반가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를 통해서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는 무슨 회로를 하느냐? 우리가 그 쌍꺼풀 수술하는 회로죠, 이렇게. 우리가 XO와 회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D자 모양의 회로를 우리가 AND 회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논리 회로는 엔드 회로도 있고 오화 회로도 있고 뭐 나트 회로도 있고 난드, 노와, 엑소와 이런 회로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 논리라는 것은 그런 회로들을 여러 개를 묶어 둔다. 그러니까 조합한다는 의미에서 조합 논리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논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반가산기인데,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 일단 되겠고요. 이 반가산기는 엑소와 회로와 엔드 회로를 두 개를 조합한 것을 우리가 반가산기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 입력 AB가 XOR에도 들어가고 또 두 개 입력 AB가 또 AND 회로도 들어가면서 결과물은 역시나 S와 C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죠. S의 결과물은 우리가 XOR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입력이 AB라면 A와 B의 베타적 논리합인 exclusive OR가 되겠고요. C의 결과, 캐리의 결과는 A와 B의 AND 회로니까 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라는 거 요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결과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XOR와 AND 회로를 두 개 조합한 것을 우리가 반가상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전가상기라는 것은 반가상기 두 개와 그리고 오화회로 한 개를 조합한 것을 우리가 전가상기로 한다. 그래서 조합 논리에서는 반가산계 개념과 전가산계 개념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깜짝 놀라셨죠? 저도 말로서 이제 반가산기라는 말을 하면서도 저 혼자 답은 체크를 3번으로 하고 있어요. 그쵸? 정답은 가번이 반가산기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장면은 제가 편집을 해서 추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설명은 반가상기로 하면서 답 체크는 반감상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게 순간 이동을 해서 들어와서 반가상기로 답을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저도 이제 말은 반가상기로 얘기를 하면서 반감상기에 다른 답을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제가 편집을 통해서라도 여러분한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일단 해결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가산기, 하프헤더 반가산기에 대해서 진리표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 입력이 X와 Y일 경우에 0001, 1011의 결과에서 C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또 S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의 결과를 보니까 00일 때 0이고 01일 때 0이고 10일 때 0인데 11일 때만 1이다는 얘기는 엔드 회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화 회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엔드 회로가 직렬이니까 직렬 회로는 두 개의 스위치가 둘 다 1이 되어야만 1이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둘 다 1일 경우만 불이 켜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엔드라고 보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같을 때는 0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XOR였잖아요. 결국 XOR와 엔드 회로로 묶여진 것을 우리가 반가상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가상기에 대한 진리표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묻는 거니까 XOR의 결과는 A와 B의 베타적 논리합인 동그라미 더하기 요거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게 가번하고 다번이 되겠죠. 그리고
캐리는 AND 회의 결과니까 A와 B의 곱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XY로 나타냈으니까 XY에 해당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다. 결국 문제 자체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그래서 쉬운 문제긴 하지만 역시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한 개의 풀 애더니까 전가상기죠. 한 개의 전가상기를 구성하는 데는 최소 몇 개의 반가상기가 필요한가? 그래서 결국 전가상기라는 것은 반가상기 두 개에다가 플러스 뭐 오화회로 한 개로 구성된 게 전가상기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반가상기 두 개가 필요한 나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는요, 전가산기의 캐리 비트를 논리식으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가산기의 캐리 부분. 반가산기의 캐리 부분은 A와 B의 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가산기, 반가산기의 썸 부분, S 부분은 A와 B의 베타적 논리 합이었고, 반가산기의 캐리 부분은 A와 B의 곱이었는데, 전가산기의 캐리 부분을 논리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다번처럼 두 개의 입력 XY를 곱한 거에다가 그리고 XY의 베타적 논리 합에다가 Z를 곱한 것을 더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전가상기의 캐리의 결과식이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자, MBT의 입력 단자를 통하여 들어온 이진 신호를 2의 M개의 출력 단자로 선택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2개의 입력 단자가 들어오면 2의 2승이 되는 거니까 4개의 출력 단자가 나오는 거. 이게 뭐였죠? 그렇죠. 해독기였죠. 해독기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영어로 하게 되면 디코더라고 하죠. 그래서 디코더 해독기가 해독기의 정의는 입력된 개수가 만약에 n이라면 출력은 2의 n승계가 나온다. 입력이 3개라면 출력은 2의 3승계가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역시 디코더의 문제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개네. 그러면 2의 4승이네. 2의 4승은 16이네. 정답 라번. 큰일 납니다. 자, 왜? 얘는 출력을 나타내는 거죠. 출력을 나타내고 입력을 물었는 거기 때문에 입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출력이 4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4라는 것은 2의 2승이 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입력이 2개일 경우에 2의 2승에서 4개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나번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6번 같이 쉬운 문제를 실수로 입력이냐 출력이냐 이걸 헷갈려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틀려버리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보셔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회로는 무슨 회로인가? 자, X와 Y가 두 개가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D1부터 D3까지 4개가 출력됐죠. 결국 이 의미랑 똑같은 의미니까 얘도 디코드를 의미하는 거죠. 정답 가번이 되겠어요. 자, 결국 이번 조합 논리 회로에서는 반가상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전가상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디코드에 대한 개념까지 이해하신다면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순서 논리 회로 보도록 하죠. 자, 순서 논리 회로는 역시 정의가 외부로부터의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고 그 대표적인 순서 논리 회로가 플립플롭이고 플립플롭이라는 회로가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플립플롭의 종류와 플립플롭의 개념과 플립플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까지 알아두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립플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비트를 기억하는 소자다. 결국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기억한다 그러면 흔히 생각할 때 에이, 그것밖에 기억 못해? 별 기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쵸? 이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조합 논리 회로는 기억 기능이 없어요. 근데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단 한 비트라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은 이 플립플롭이 32개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라면 64개의 플립플롭 회로가 들어 있으니까 한 번에 64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플립플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서 논리 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플립플롭의 종류는 뭐 RS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 T 플립플롭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을 조금 더 발전시킨 플립플롭이죠. 자, JK 플립플롭의 J의 값이 1이고 또 K의 값이 0일 때 그 결과물인 QM 플러스 1의 출력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J 값을 1을 주고 K의 값을 0으로 줬다는 얘기는 J 값을 우리가 셋한다는 의미고 K 값을 리셋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J에다 1을 줬다는 얘기는 셋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K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리셋하라는 의미니까 리셋에 대한 의미가 답이 되겠고, 여러분 교재에 그 특성표를 자세히 좀 보셔야 합니다. 자, JK 플립플롭의 특성표도 보셔야 되고 RS 플립플롭의 특성표도 보셔야 되는데, 특성표를 보면서 JK 값과 또는 RS 플립의 S와 R의 값에 따라서 00011011일 때 Q 갈로 T 플러스 1 또는 Q 갈로 M 플러스 1의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그 진리표, 특성표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JK 플립플롭을 사용한 카운터 회로이다. 어떤 카운터 회로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단은 그 보기를 보게 되면 이 보기라는 이 MOD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모듈에 대한 의미인데 4개의 모듈 카운트냐, 5개의 모듈 카운트냐, 6개의 모듈 카운트냐, 7개의 모듈 카운트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잘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를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고, 모듈화 부분에서 개수기, 카운터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건데, 일단 해설을 해드린다 그러면 입력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자,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다시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먹임 현상이 발생돼요. 이렇게 되면서 한 번 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번의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라 항상 그 순서대로 계산해 가면서 표현되는 수가 최대값이 n-1에 도달한 다음에 0으로 다시 되도록 하게끔 설계된 개수기를 우리가 MOD N 카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MOD 다시 N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4번의 1이 주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OD N에서 4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전체 5-1을 해서 4번의 과정이 걸쳤다 해서 정답은 MOD 5 카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마이너스 1의 과정이 눈으로 보이기는 3번이 보였지만 되먹임하면서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걸 봤을 때 전체는 4개란 얘기죠. 그러면 이 카운터의 이름은 거기서 플러스 1을 한 5, MOD 5 카운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해결이 안 되면 틀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는 다음 플립플롭 중에서 입력 단자가 하나이며, 자, 1이 입력될 때마다 출력의 상태가 바뀐다. 자, 1이 입력될 때마다 출력의 상태가 이렇게 반전한다, 바뀐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토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도 토글키다. 토글키가 뭐냐 그러면 한영키죠, 한영키. 한영키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를 때마다 한글 영문으로 바뀌는 거고, 또는 여러분 키보드에 넘락키 있죠. 넘락키도 한번 누를 때는 숫자가 나오고, 한번 누를 때는 뭐 방향키가 나오든지, 또 캡슐락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를 때마다 대문자가 나오고, 한번 누를 때마다 소문자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한번 누를 때마다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토글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1이 입력될 때마다 출력 단자 상태가 서로 바뀐다는 의미는 토글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T 플립플롭이 정답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토글에 대한 의미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5번 문제네요. 그죠? 자, 5번 문제는 우리 교과서 그 문제 바로 위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그래서 입력이 되는 in이 있으면 JK 플립플롭에서 클럭 펄스를 가운데 이렇게 쏘았을 때의 이 모양을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 하는데, 이거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게 방금 앞에서 했던 이 T 플립플롭이 JK
플립플롭에다가 입력을 동시에 넣어주고 클럭 펄스를 쏘아주는 이런 형태의 플립플롭을 우리가 T 플립플롭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과서에 블록 다이어그램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T 플립플롭을 암기해 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는 출력 측의 일부가 입력 측에 교환되어서 유발되는 레이스 현상을 없애기 위한 거다. 역시 여러분 교재의 맨 마지막에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자, 문제를 통해서 외워둡니다. 역시나 레이스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플립플롭을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MS 플립플롭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진법과 보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진법과 보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본강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진법과 보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알고리즘 파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 과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 시간에 제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진법과 보수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